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오늘은 아, 상대가 나르시시스트임을 알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헤어지지 못하시는 분들, 이번에 계곡 살인 사건이라고 하죠. 남편을 다이빙 시켜서 죽게 만든 이은혜 씨 사건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그야말로 죽일 놈의 사랑이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참고 버텨보려고 하지만 사실 심장도 영혼도 누더기가 되어갑니다. 못된 인간이라고,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머릿속으로는 결론 지어놓고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보고 훔쳐보고 그러면서 역시 아닌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왜 그럴까요? 나르시시스트는요, 어디서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 엮이든 분명히 힘든 상대입니다. 친목 모임 안에서도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게 되면요, 결국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헤집어 놓고 친목 모임 안에서 절천지 원수를 만들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다면 매일 아침 사표를 가슴에 품고, 진짜 여기가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건가? 왜 나는 벗어나지 못하나? 그야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출근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도요, 이런 사회적 관계는 끝이 있습니다. 내가 도망치거나 혹은 그 나르시시스트가 본색을 드러내 패대기 쳐지죠. 사람들에게 팽을 당하거나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독립을 맞은 식민지 국민 같은 자유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교훈도 남기죠. 그런 사람에게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고,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물론 트라우마는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어떻게 생각하면 애꿎은 좋은 사람에게 곁을 안 주고 내 스스로 좋은 인연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그런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확실하게요. 사실 제일 문제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엮여진 나르시시스트일 때인 것 같습니다. 피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지만요, 그야말로 맑은 물 속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서 섞인 것처럼요, 아주 진저리 처지도록 그 순간순간 푸른빛을 느끼게 하거든요. 나르시시스트를 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못생긴 얼굴에 어버바하는 그런 사람에게 처음부터 마음이 요동치고 빠져드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꾀지지하고 그런 사람이 잘난 척하고 뽐내면서 나를 칭찬해줘,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아마 우린 꼴값 안다고 외면할 겁니다. 그런데 허우대 멀쩡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꽤 잘나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어필해 온다면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성이라면 심쿵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물값이라는 건 그때는 모르죠. 내 마음이 이미 호감으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인이 되고 나면요, 흔히들 나르시시스트를 하우스의 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들 얘기하는데요, 그 지능이란 IQ가 아닙니다. 감성 지능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요, 4, 5세 아이의 특징은 주도권입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엄마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세상이 되겠죠. 엄마가 다른 아이에게 잘하는 걸 싫어합니다.
집중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겠죠. 그럼 상대가 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5살 아이가 상대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신을 최대한 예쁘게, 사랑스럽게, 강아지가 주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꼬리치고 핥듯이 이렇게 활력과 생동감으로 또래의 다른 성인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미 호감이 생긴 우리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칭찬이고 찬사지만 이들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칭찬에 으쓱하고 즐거워하는 그를 보면 이미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시무룩하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뭘 해줘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는 긴 머리가 참 이뻐. 표정이 왜 그래? 왜 웃질 않는 거야? 왜 걸을 때 팔짱을 안 끼는 거지?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이런 말들은요,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나의 감정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땐 그걸 몰라요.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도요, 내가 행복한 줄 안다는 거죠. 기뻐할 그의 모습이 상상이 되기 때문에 나조차도 행복합니다. 그 순간에. 이 나르시시스트는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도 그 가면에 균열이 생기죠. 특별하고 잘나고 싶어하는 그의 욕구와 다르게 사실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일관성 없고 부정적인 대화의 패턴이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게 됩니다. 일관성 없는 대화의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는요, 가치관이 보편적인 보통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치관이라는 건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특별하게 대접받는, 자신의 우월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거든요. 내가 특별하고 잘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특별해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말에, 그 행동에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보편적이고 평범한 우리들에겐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죠. 저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안에 있는 4차선 도로였어요. 정말로 앞뒤로 차가 한 대도 없는데 횡단보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건너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막 내더라고요. 네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겠다고? 그 정도 도덕적 관념도 없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뜨끔했죠. 네가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 30초를 못 기다렸네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전 당연히 그 이후엔 이 사람이랑 있을 땐 그런 교통법규 그런 건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랬는데 건너자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는 횡단보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니 조금만 내려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도로를 그냥 가로질러요. 그랬더니 차 한 대도 없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횡단보도까지 돌아갔다 오자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냐고, 그 나이 먹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말하는 게 법이고 자신이 말하는 게 규칙이고 자신이 말하는 게 옳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귀다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 좀 뭔가 다르구나, 이상하다고 느끼죠. 그렇지만 이미 사랑의 감정이 생겨 있기 때문에요.
돌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사랑 다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나르시즘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채 이 모자라고 어설픈, 그렇지만 사랑스러운 철부지를 내가 아니면 인간구실도 못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성애와 부성애로 끌어안고 있는 것. 누가 봐도 나르시스트이고 학대당하고 있는데 떠나가는 나르시시스트를 잡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에게는 감히 삼자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요, 내가 거름이 되어서 피어나는 게 꽃이라면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름이 되어서 독을 만드는 거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제 영상이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의 바람이 기특하게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